연산자의 우선순위. 하나의 수식에 여러 연산자가 혼합되어 사용된다면 어떤 연산자부터 먼저 수행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에서 이와 같은 식에서 어떤 거부터 연산을 해야 되죠? 지금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는데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y와 g를 먼저 곱해주고 나서 나머지 이제 더하기 연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는 하나의 수식에 있는 여러 연산 중에서 어떤 연산을 먼저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 우선순위입니다. 각 연산자는 함께 있을 때 먼저 수행되어야 될 순서가 미리 약속되어 있죠.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표로 위쪽으로 갈수록 높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낮아요. 그리고 같은 레벨에서는, 만약에 같은 레벨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순서가 되죠? 나온 순서대로 무엇을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죠? 여러분, 이 연산자들 보니까 막막하게 너무 많은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아는 것만 확인하고 아는 것 정도만 더 잘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거, 조금 중요한 것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별 두 개는 시수연산자 이미 알고 있죠? 이거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가 있고요. 여기는 덧셈, 뺄셈 있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는과 느낌표 는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논리식 할 때 많이 쓸 거거든요. 이 연산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복합 대입 연산자하고 대입 연산자죠. 이것과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보시면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얘네들은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뒤에 가서 지금 이 모르는 두 가지는 뒤에 가서 차차 배우게 되고요. 잘 쓸 거예요. 여러분도 주로 쓰는 것들만 우선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들은 배우면 되거든요. 여기 비교연산자 여기까지. 아유, 하나 더 늘었네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프로그래밍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겠습니다. 우선 한번 연산자 예제들을 살펴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더하기하고 빼기가 있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더하기 빼기가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순서대로 연산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하고 3을 먼저 더하고 5에서 4를 빼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봤었죠. 예제에서요. 이런 경우는 는이 같이 있는데 B하고 C를 먼저 그러니까 C의 값을 B에다 먼저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B의 값을 어떻게 됩니까? A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레벨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전에 표에서도 보면, 방금 전에는 더하기, 빼기는 같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거나, 는의 경우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살펴보았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때요? 다른 우선순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선순위.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 수학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우선순위는 더하기보다 뭐가 되죠? 곱셈이 먼저 돼요. 그래서 얘가 먼저 1번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하고 요 1번에서 처리한 12값이 같이 어떻게 돼요?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14가 나와서 얘를 어디에다 저장해요? i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으면 당연히 곱하기가 먼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하지만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죠?
괄호를 이용하죠. 괄호. 네, 괄호를 이용해서 자, 우선순위를 먼저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괄호를 쓰면, 그쵸? 자, 얘네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얘를 처리를 해주고 5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되죠? 자, 20이 되고 20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i에 저장이 돼요. 자, 수학 시간에 또 여러분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우선순위가 좀 헷갈리면 무엇을 해주면 돼요? 그냥 무조건 괄호로 감싸주시면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우선순위가 헷갈린다 하면 자, 괄호를 써서 먼저 처리를 해주면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가 어떻게 되죠? 처리되고 다음에 처리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괄호를 해주면 우선순위를 좀 헷갈리실 때 여러분이 편하게 프로그램이나 또는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3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3개의 수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입력. 그러면 우리가 입력하면 그때 뭐였죠? 인풋이라는 거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씁니다. 인풋을 쓰고 자 입력 메시지를 이렇게 뿌려줘요. 하지만 여러분 인풋을 쓰게 되면 인풋으로 들어온 값은 다 무엇이라고 했죠? 네, 문자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평균이라잖아요. 평균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누구예요? 수예요, 수. 그래서 여러분 우선 정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입력받은 값을 다 뭘로 감싸줘야 돼요? int로 감싸줍니다. 그러면 x, y, z에 뭐가 돼요? 값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3개니까 여러분이 식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어떤 걸 했죠? 네, 자 x, y, z를 먼저 더해주고 싶어서 괄호 우선순위를 자 덧셈이 나눗셈보다 당연히 낮으니까 자 괄호를 묶어서 식을 세워준 후에 자, 처리를 하고 그걸 avg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산의 순서를 생각을 하고 목적에 맞게 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코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쉘에서 IDE에서 우리가 정말로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했고요. 자, 여러분도 다 입력하셨나요? 이렇게요. 입력을 한 후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하면 첫 번째 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를 저는 이제 100, 그래도 기분 좋게 100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0, 다음 90, 조금 성적이 떨어지네요. 또 아이고 80, 조금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0, 290, 100, 죄송합니다. 100, 90, 80을 제가 입력을 하면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자, 저장이 X에 누가 들어가죠? 100이 들어가죠? 이거처럼. 그 다음에 Y에 누가 들어가요? 90이 들어가고, Z에 누가 들어가요? 네, 80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인트로 바꿔줬던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엔터 치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